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주말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교묘한 말솜씨, 그의 이 언어전쟁 스타일과 전략이 자유민주 우파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종로 선거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가 좌파 정권의 대선 주자 제1, 2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자유우파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은 저쪽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낙연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의 말솜씨가 얼마나 위선과 가식에 가득 찬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노출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까 뒤집고 부수고 그래서 말로 오히려 이낙연이 손해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단히 불행하고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자유민주 우파의 전사 중에는 내노라 하는 지도자급 전사 중에는 이낙연을 제대로 상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로에서 말의 전쟁에서 황교안 이 대표가 오히려 밀리는 듯한 그런 형국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대표적으로 어제 토요일 유세 때 있었던 이낙연의 교묘한 이 미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가식적인 논리 이런 것이 가져온 결과를 제가 일단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위원장은 쉽게 얘기해서 자신이 말을 했더니 유세에서 말을 했더니 그 유세를 들은 외국 기자가 감동을 해서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왔다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이낙연 TV에 나와서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는 주한 일본 특파원일 겁니다. 왜냐? 이낙연 총리가 주일 한국 특파원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교분이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아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한국에 있는 일본 특파원일 겁니다. 자, 방송에서 이낙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늘 실수하기 쉽고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표현되기 쉽다. 말은 자기 수양과 절제, 훈련이 없이는 언제든지 말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선거 이야기를 전혀 안 하다가 이상하게 오늘 유세에서, 그러니까 어저께 유세를 말하는 것이죠. 처음으로 한마디 했다. 그런데 연설에 온 어떤 외국 기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다. 읽어드리겠다. 이러면 자기 자랑이 되는데 라면서 문자를 읽었습니다. 자, 해당 메시지는 정치는 말이라고들 말하지만 그것을 실감하는 일은 많지 않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서 이 위원장의 말이 합리적이면서도 마음에 닿았다. 스스로 감동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국 특파원이 얘기한 이낙연이 유세에서 말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 제가 그것을 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저부터 황 대표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미워하지 않겠다. 황 대표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황 대표 지지자들에게도 저 이낙연을 미워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협력해서 나라를 구해야 할 처지. 혹시 내 마음속에 황 대표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입을 꾹 다물고 반드시 참겠다. 그래서 이 위기의 강을 건널 적에 국민 한 분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건너도록 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계곡은 아직도 우리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이 계곡을 건너가야 한다. 위대한 국민을 믿고 우리 앞에 놓인 위기의 강, 고통의 계곡을 국민 어떤 분도 낙오하지 않고 건널 수 있도록 모두 손을 잡아야 한다. 서로 이해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전선은 두 개다.
하나는 코로나19라는 본 적도 없는 해괴망측한 전염병과 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생긴 우리 경제의 위축과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는 전쟁.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더 빨리 이겨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우리 국민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 너무나도 교묘하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더라면 거의 망할 뻔한 이 더불어민주당 좌파 정권이 코로나19라는 어떤 우연의 기회를 만나서 선거를 반전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자, 야당과 싸우지 않겠다. 야당과 협력하겠다. 야당을 공격하지 않겠다. 왜냐? 코로나19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의 경제의 어려움은 코로나19 때문에 왔다. 모든 것이 아주 치가 떨리는 위선과 교묘한 이 기만과 이런 걸로 전략을 포장을 했고, 그 전략을 공동선대위원장인 이낙연이 저런 식의 교묘한 새치의 혀 말솜씨로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저런 것이 먹혀 들어갈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이낙연의 어떤 이 국민을 사실상 내용적으로 조롱하는 교묘한 말솜씨의 특징은, 첫 번째는 과격한 표현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화나 분노나 증오나 공격, 이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뜯어보면 아주 교묘한 위선과 회피와 기만입니다. 자, 코로나19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어떻게 상대를 해서 이낙연이의 저런 위선을 까발겨서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노출시켜야 되느냐. 아주 정면으로 치고 받아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위기의 계곡이라고 얘기했다. 이낙연이 위기의 강이라고 얘기했다. 당신 말이 맞다. 강이나 계곡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너면 된다. 코로나 강, 코로나 계곡은 건너면 된다. 국민이 합심해서 건너면 된다. 언젠가는 2달이건 3달이건 코로나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 문재인 좌파 정권이 3년 동안 나라를 망치고 경제를 거덜낸 것은 위기의 계곡이 아니라 위기의 화산이다. 위기의 태풍이다. 위기의 화산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태평양 같은 분화구가 생겨서 우리 경제가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 국민 여러분 선택하시라. 위기의 계곡인가 아니면 위기의 화산인가? 위기의 계곡 때문에 일시적으로 눈을 감고 문재인 좌파 정권이 잘못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영원히 우리 자손 대대들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줄 위기의 화산을 맞을 것인가? 코로나는 지나간다. 코로나는 강이요 계곡이다. 문재인 좌파 정권 3년은 위기의 분화구요 위기의 화산이다. 어떤 것이 더 위험한가? 치고 나가야 됩니다. 이낙연의 교묘한 말솜씨를 까 뒤집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정, 이 법과 질서 난도질한 걸 문재인이가 얘기한 어떤 이 공산주의자들, 이낙연이 총리 때 입을 닫고 침묵했던 조국 사태, 물론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참으로 힘듭니다. 이 문별천과 물개박수 언론이 예를 들자면 미국의 언론이라면 이낙연의 종로 선거 유세장을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물었을 겁니다.
불법으로 아버지, 어머니 묘소를 동생의 임야에 그렇게 커다랗게 마치 무슨 작은 왕릉처럼 만드는 것을 세 가지 불법사항을 국무총리를 지냈을 때 국무총리실에서 정말 몰랐느냐? 집요하게 따지고 물어야 됩니다. 세월호 때는 그 세월호 배를 바로 세우면 새로운 의혹이 본물처럼 튀어나올 것이라고 국민들을 선동했는데 무슨 의혹이 터져나온 게 있느냐? 국민들에게 왜 사죄 않느냐? 그렇게 선동을 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느냐라고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낙연의 교묘한 말솜씨 자유우파에게 커다란 위협입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깨부술 수 있는 자유우파의 전사들이 나서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를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시키고 보조하고 황교안 대표를 그렇게 전사로 만들어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